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보고요. 특별히 미국의 통화지표와 관련된 얘기들 관측하고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FOMC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네. 제롬 파월이 엄청 매파적인 기조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다들 비둘기로 해석하면서, 네, 그렇죠. 그 기대감으로 사실 꽤 지금 주가가 아직까지 네.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정말 기대감이 좀 과하게 반영된 걸까요? 실제로 연준은 좀 이렇게 완화적으로 움직일까요? 일단 좀 기대가 좀 과하게 좀 반영됐다라는 거가 이제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기대가 이제 과하게 반영된 건 그만큼 미국 시장 내에서 돈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시장을 좀 더 세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좀 욱신욱신해서 오르려고 하는, 네, 그렇죠. 올리려고 하는 네. 힘들이 많다. 네, 그렇죠. 네네. 뭐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그 유인이 없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여파로 인해서 파월 의장 1월서부터 이제 계속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피봇인 얘기가 나왔었죠. 네.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면서 FOMC 끝나면서 이제 1월 달에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또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비둘기 쪽에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매파적 발언도 있긴 했었지만 그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작년 내내 얘기했었던 거니까. 아무리 외파적으로 얘기해도 당신 비둘기야. 매처럼 매 신용하지 마. 시장이 이렇게 버리니까 네. 그 원래 파월 자체가 옛날에는 비둘기였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그동안 계속 이제 매 행사를 했다라고 네. 보는 게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언 자체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일단 그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끝났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영향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도 표시를 네. 했었고요. 또 향후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향후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진짜 매파다 그러면 경제 통계 보다는 향후에 계속 강하게 시장을 쪼이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 데이터가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네. 데이터를 갖고 향후에 통화 정책을 하겠다. 이거는 향후에 그 기준금리 더 이상 안 올리겠다라는 말과 일단 시장은 같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기준금리가 지금 한번 올라가고 네. 멈출 거 아니냐라는 게 또 팽배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계속 시장이 좋은 그런 흐름세가 좀 이었다. 3월에는 25bp 한 번 더 올린다. 5월에 안 올리나? 그러다가 다시 올리나? 근데 한다고 해도 사실 5월쯤에는 멈출, 그죠? 네, 이르면 그렇죠. 3월쯤에 상단으로 해서 5.0에서 멈출 수 있고. 네. 또 최근의 기대들은 다시 좀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 그러면서 5월에도 올리는 쪽으로. 올릴 수도 있다. 패드 가치가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1월 달에 물가를 한번 좀 보고 아마 그런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 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은 서비스업 물가 그다음에 고용지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금요일 지난번에 그 미국의 고용지표 나온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네. 예측치가 18만 6천 개인가 이 정도였는데. 네, 그렇죠. 20만 개가 안 됐었죠. 네. 그러면 많이 나오면 22만 개, 13만 개 이런 경우는 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51만 7천 개? 너무 이게 어디서 이렇게 일정에 튀어나온 거지? 깜짝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렇죠. 다들 또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저도 보면서 이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순간 이제 놀라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40년 만에 이제 최대 증가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날 같이 발표된 게 이제 그 실업률도 같이 발표했는데 3.4%를 기록을 했는데 이건 또 53년 만에. 역대급이죠. 네, 그렇죠. 53년이니까 거의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반세기 만에. 네. 그런 이제, 기록을 할 만큼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사정이 좋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에서는 이러다 보면 또 금리를 올릴 거 아니냐 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월 달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또 확실한 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높은 고용 유연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잘린다라고 해서 뭐 그냥 잘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네. 거고요. 특히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뭐 미국에서 12월 달에 구인을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1,100만 건. 뭐 이것도 뭐 지금 뭐 계속 뭐 1,000만 건 이상을 유지할 만큼 미국에서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뭐 듣기에는 지금 뭐 대기업들의 인력 구조가 이제 지금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 쪽으로 빅테크는 엄청 엄청나게 하고 있죠. 막 20만 명씩 줄이고 이러는데. 네, 그렇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뭐 10,000명 이상. 그러니까요. 네, 뭐 아마존이 18,000명,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 네. 구글이 12,000명, 뭐 이렇게 뭐 크게씩 줄여가죠.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테크 그동안은 이제 미국 내에서 고용이 계속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대부분 같은 조건이면 빅테크 기업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인력을 못 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빅테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구조조정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지금 그 인원을 전부 다 흡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지금 고용 사정이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고용 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안정화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보면 사실은 엄청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날 고용보고서 나온 날 미국이 뭐 3% 막 급락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하락하긴 했지만 네. 다들 화들짝 했지만 네, 잘 버텼죠. 네, 그러니까 참 표현이 좋으십니다. 네. 뭔가 공포감에 휩싸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일자리들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빅테크, 화이트 칼라들은 뭐 짐 싸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지만, 네. 우리도 사실은 뭐 최근에 일자리 잃으신 분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정말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네. 요즘은 이제 고용보험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네,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완충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은 그런 것도 잘 돼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지는 1월에 CPI를 확인하면. 네, 그렇죠. 네.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지금 CPI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이제 CPI까지 낮게 나왔다 그러면 뭐 고용 좋고 물가 낮다. 그럼 뭐 골디락스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뭐 CPI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6% 이하로 떨어질 것이냐라는 건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들이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CPI가 급등을 했고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또 급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세가 이제 이어졌는데요. 뭐 이런 에너지 가격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쭉 떨어지다가 1월 달에 지금 미국 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1월 달 동안 한 10% 정도 지금 가격 상승을 보였거든요. 만약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CPI 상승률 하락세가 조금 주춤거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이제 이런 이제 CPI 같은 경우를 예측치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지금 1월달 CPI 예측치는 한 6.4%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2월달에 6.5%였으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더 다시 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서비스 그런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아마 시장에서 관심 좀 사항을 가질 것 같고요. 뭐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부분 조금씩 떨어졌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 주택 가격이 반영하는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만약 그 작년 하반기에 떨어졌던 게 1월 달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CPI 상승률이 뭐 생각보다 좀 낮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고용률이 계속 좋은 상황이지만 임금 상승률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서비스 물가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한다. 그러면 뭐 시장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FOMC에서 나타났던 미국 연준의 그 기조 변화
그다음에 고용, 물가 지표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제 시장 전망을 좀 해볼게요. 네. 1월에 진짜 엄청 뜨거웠어요. 네, 예, 그렇죠. 엄청 뜨거웠고 2월은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지 않겠냐는 분위기인데요. 뭐 분위기는 좋지만 근데 또 꺾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환경 자체는 뭐 환율이 좀 오르고 최근에 그죠? 네,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네. 강하고 조금 주춤할 자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좀 전망? 일단 시장은 뭐 CPI에 나오는 거에 미국 CPI에 나오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만약 CPI가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2월달, 3월달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1월달, 4월달 시장이 좋았고요. 2월달, 3월달 좀 안 좋았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에는 뭐 일단 전년도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1월 효과들이 보통 있다라고 대체적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효과가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올해도 뜨거워. 작년에는 죽었고 1월에 네, 그렇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1월에 네. 대한 기대감은 좋고 네. 그 상승 여파가 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2, 3월은 조금 쉬는 분위기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또 1분기 또 실적이 나오는 또 예. 시점이 되면 또 1분기 뭐 어쩌나 저쩌나 얘기하다가 뭐 좋지 않겠어? 라는 분위기가 되면 또 시장이 좋았었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클상으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2, 3분기가 2, 3월 달이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CPI 상승률 자체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쉬어가는 거는 조금 늦게 더 쉬어갈 가능성이 슈팅하고 치고 뽑아갈 수 있다. 네, 좀 더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2월의 흐름들은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네. CPI 상승률 그때가 1월 20 며칠인가? 네, 14일. 14일인가요? 네, 14일 맞아요. 나왔죠. 중순 네. 때 발표하죠. 네, 그렇죠. 그때가 이제 변곡점이 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급하긴 해요. 생각 같아서야 뭐 3천 가면 좋죠. 4천 가면 그렇죠. 좋지요. 근데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속도감이 과한 측면이 없진 않은데 네.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고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오버히팅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렇죠. 반대로 예를 들면 기대감이 좀 꺾이고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는 안 떨어졌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 네. 그럼 밀리면 네. 뭐 밀리면 기회입니까? 밀리면 네, 그렇죠. 크게 좀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일단은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차원에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S&P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지금 4,1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아마 그보다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만약 그 CPI가 불안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3,800대까지도 아마 하락을 할 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뭐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지수 자체가 2,500이라는 포인트에 대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아직도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이 기준으로도 보면 우리가 지금 네. 12배 중반 그러니까 13배 이렇게 간다는데. 네, 그렇죠. 12.6배 정도, 6배에서 7배 정도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뭐 PBR 기준으로도 뭐 1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시장이 좋다라고 표현될 때 이제 그 정도 수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시장이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2,500포인트라는 게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뭐 계속 주가가 2,500을 못 뚫는 이유도 가장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 뭐 미국이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300대 300포인트대까지도 아마 하락은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분위기 좋은데 뭐 꽤 주식을 보는 분들이 바로 못 간다. 한번 흔들고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들 하니까요. 그죠? 네, 국내에서도 뭐 일부 대신에 이경민 팀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은 한번 흔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서 그렇다고 주식을 확 버리기에도 그렇고 워낙 세니까 그렇죠. 네. 그게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인데 조정을 받을 개연성들이 좀 있다고 보죠. 결국은 수급은 외국인이 또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뭐 외국인이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1월 달에 뭐 1월서부터 지금 매수한 금액이 거의 7조 정도 되는 그런 만큼 생각보다 좀 많이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미국 시장 내가 어느 정도 미국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과거보다 이제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 내에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머징 마켓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국내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가 뭐 계속 나오면서 예. 기대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중국에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이 물론 이제 내수적 이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그럼 중국이 성장하게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입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것도 같이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로 봐선 이제 한국이 가장 상대적으로 수혜를 크게 입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수출 중에서 30% 정도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중국 다 문 닫았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셧다운 때문에 네. 그렇게 됐으니까 네. 만약 올해에 이제 뭐 코로나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에 까먹은 그런 수출액이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외국인들이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국내에서 지금 뭐 가장 그 수혜를 입는다 하면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2차전지 뭐 이쪽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은 2월의 흐름들은 어쨌든 미국의 CPI 발표하는 그 네. 시점이 변곡점이 되니까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